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7강 시간으로서 10도칙 1.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2.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그 허가권자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떠한 조치가 있냐면 네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겁니다.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두 번째 조치로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공사 중지 명령. 자, 건축주 등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그리고 개축, 또 증축, 수선, 용도 변경, 그리고 사용 금지, 그리고 사용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철거가 제일 많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철거하라는 명령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기간을 줘야죠. 바로 철거해라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예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 강제금. 자,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령 조치를 했는지 허가권자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그거를 이행하게 강제하게 하는 돈, 벌금을 말하는 겁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의의.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 자, 핵심은 계속적으로 부과합니다. 될 때까지. 또 반복해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왜? 될 때까지. 되면 더 이상은 부과 안 하죠. 그러나 되기 전까지는 그걸 이행을 강제하게끔 명령한 걸 이행해라 이 뜻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입니다. 돈 내란 얘기예요. 자, 이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 부과하는 금액, 이행 강제금이죠.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자,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폐율.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건축물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벌이 센 겁니다. 건축법상 큰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1번.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다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기 위반 면적. 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러한 금액 이하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 100분의 50은 큰 거죠. 예, 100분의 50은 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 이외. 자, 1이 아니야. 1 이외. 자, 건축물이나 용적물도 초과하지 않았고 허가도 받았거나 신고도 했는데 좀 경미한 거예요. 자, 1 이외니까 1 이외의 경우에는 자,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시가 표준액에 1보다는 좀 약한 거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에요.
확 줄죠. 확 줍니다.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자, 시가 아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인데 2번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그냥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범위니까 그 이하도 가능한 겁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으로. 다만 연 면적이 85제곱미터 2번의 경우에 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좀 더 반감면해 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강제금. 세 번째 부과 절차예요. 어떠한 절차를 밟는가? 자, 이 부과 절차. 부과 절차는 첫 번째는 계고를 합니다. 첫 번째 계고. 알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문서로 부과합니다. 문서로 부과. 자, 문서를 갖고 너 돈 내 하고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행 강제금 부과 있잖아. 부과 후에 어떤 조치가 나옵니다. 부과 후에 그 사람이 이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네 번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고. 자, 당신이 뭘 잘못했어.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고. 경계하여 알림. 자, 허가건조랑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라고 일단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을 경우야.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리는 거예요.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경계하여 알린다. 계고 하고. 자,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이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이행을 안 해 계속. 그러면 그 시정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줬는데 이 기간이 넘어갔는데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로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돼요. 구두라는 거 의미 없고 전화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서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부과했어. 문서로 부과했어. 그 후에 조치. 자, 둘로 나뉘죠. 첫 번째는 그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자, 시정 명령을 이행했어요. 자, 시정을 했어. 명령을 이행한 거예요.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새로운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한 것은 요건 납부해야 돼요. 이미 부과한 것은. 자, 두 번째. 시정을 했는데도 시정한 것을 시정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아까는 이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회 이내에 자, 2회 이내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 그래야 이행할 거니까. 그래서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5회 이내로 제한을 둬서 서민들은 이행강제금을 좀 덜 계속 반복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제37강 시간이었고 10. 보측으로서 1.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가지와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